지금부터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한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사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은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교과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미인들의 성격부터 담벼락 너머 저잣거리를 휩쓸었던 은밀한 찌라시까지 종이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놔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역사 대나무숲,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넘어서 매일 아침 나의 출근길을 배웅해주고 퇴근길의 현관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랑스러운 존재.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작년 기준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30%를 돌파했는데요. 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이 작은 존재들은 우리에게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종종 내가 굶어서라도 내 반려동물만큼은 비싸고 더 좋은 것들을 챙겨주고 싶어 하죠. 주변에서 팔불출 소리를 듣더라도 그저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반려인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현대인 못지않게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중심지인 왕실을 눈이 휘둥그레지는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릴 뻔한 이 인물. 추위에 떠는 원숭이에게 사슴가죽을 입히려 해 신하들이 단체로 뒷목을 잡게 한 조선의 원조 반려인.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유교국가의 기틀을 다진 조선의 구대원, 성종입니다. 성군이라는 근엄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못 말리는 사랑. 오늘 이 대나무 숲에서 한번 시원하게 속삭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베이비 돈 크라이의 I don't care. 진심이든 아니든 난 알아 everything 뺏은 건 바라는 건 난 싫어 just wanna many things wow. 거침없게 난 내 갈 길을 걸어가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나 push it to the edge 이제 웃음만 나와 oh well oh well oh well 넌 달라 빛이 나네 안 말해 뒤돌아볼 일은 없거든 나는 절대 Now you are better of thinking I'm a mess
I already had it, so I'm on to the next. And keep it going on and on. 처음으로 가는 너 from dusk till dawn. 내 기분에 따라 난 어디로 뛸지 몰라. All that I know is I don't care. 하늘을 알아. I don't care. 난 안에 봐봐. 때문에 난 필요해. 완전 새로운 scenario. I don't care. 미쳤다 해도 I don't care. 박수를 쳐도 누가 뭐래도 I'm sorry. I don't care. No, I don't care anymore. I'm only living in the moment. 흐름이 안 맞춰 shine. 이젠 혼자만의 one way anyway.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once upon a time. Oh my heart 뺏겼어 전부 다. 유했던 나의 나공 같던 맘. Oh well, oh well, oh well. And I love 빛이 나네 I'm not it. 뒤돌아볼 일은 없거든 나는 절대. Now you are better of thinking I'm a mess. I already had it, so I'm on to the next. And keep it going on and on. 저물어 가는 너 from dusk to dawn. 내 기분에 따라 난 어디로 튈지 몰라. All that I know is I don't care. 하늘을 알아. I don't care. 난 안에 봐봐. 때문에 난 필요해. 완전 새로운 scenario. I don't care. 미쳤다 해도 I don't care. 박수를 쳐도 누가 뭐래도 I'm sorry. I don't care. No, I don't care anymore. 알지 못했던 이 자유 비긴 뒤에 맑은 하늘 느껴져 나다. I'm feeling the now. 어디 가든 상관없음 마음껏 생각해 멋대로. I'm about to get down alone without you now. I don't care. 하늘을 알아. I don't care. 난 안에 봐봐. 때문에 난 필요해. 완전 새로운 scenario. I don't care. 미쳤다 해도 I don't care. 박수를 쳐도 누가 뭐래도 I'm sorry. I don't care. No, I don't care. 여러분, 조선의 왕들 중에서 동물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은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성종입니다. 기록에 등장한 동물들을 수치화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개는 11건, 원숭이는 13건, 노루는 31건, 그리고 사슴에 관한 기록은 무려 51건이나 되죠. 여기에 고니와 공작새, 심지어 낙타와 물소 같은 이색적인 동물들도 언급되는데요. 이 중 원숭이, 매, 사슴, 백조 등은 왕실에서 키워 수많은 그의 애완동물들이 궁 안을 활보했다고 하죠. 이쯤 되면 당시 궁궐은 왕실이 아니라 작은 동물원이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오늘날의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선물받은 원숭이입니다. 성종 8년,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한반도를 뒤덮은 겨울이었는데요. 성종은 이웃나라에서 온 원숭이에게 집을 지어주고 관청에서 집중관리하게 할 만큼 원숭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일본의 따뜻한 지역에서 온 원숭이가 조선의 추위에 덜덜 떠는 모습을 본 관청의 관리는 성종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원숭이가 너무 추워 보이니 옷이라도 입혀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 말을 들은 성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죠. 백성들은 따뜻한 옷이 없어 얼어 죽는 마당에 짐승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성종은 이런 신하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신하들의 불같은 반대에 그는 당황한 듯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 국가에서 바친 선물을 그냥 얼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리고 옷이 아닌 사슴 가죽일 뿐이라며
마지막까지 미련 뚝뚝 넘치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동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던 팔불출 집사였습니다. 성종 17년에는 진귀한 동물인 낙타에 꽂혀 명나라를 가는 사신에게 오가는 길에 낙타 좀 사오라는 명을 내렸다가 신하들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반대하는 곡소리를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낙타의 가격은 지금의 슈퍼카만큼 비쌌거든요. 그런 낙타를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부탁하는 것처럼 툭 던지고 가니 신하들의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뭄과 흉년을 이유로 낙타를 사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혈세 낭비라며 극구 반대했어요. 그때 성종은 또 한 번 특유의 변명 스킬을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전쟁할 때 사용한다기에 한번 시험해보려고 한 것뿐이다라고 말이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동물 한 마리 때문에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변명하는 모습은 어쩐지 어릴 적 부모님께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조르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 참 유치하면서도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종은 동물에 대해서는 신하들과 자주 부딪혔지만 그가 용상에 앉는 순간 그는 신하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성군으로 변신했습니다. 성종은 세조 시절 폐지되었던 신하와의 소통 기구들을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특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해 언론기구로 성장시키며 경영과 정책 자문을 주도했고 왕과 신하 사이의 소통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세종과 비슷한 문화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괴범을 만들고 예법과 절차를 정리한 국조 오례을을 완성, 그리고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조선이 유교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유교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며 찬란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종. 우리는 그의 이름 옆 화려한 업적들만 기억하지만 그 업적들을 이끄는 동안에 그가 느꼈을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줄다리기 같은 치열한 정치 속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간은 성종에게 단순한 유흥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자신을 따르는 동물들과의 교감은 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쉼표가 아니었을까요? 성종의 못 말리는 동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에서 좀 더 흥미로운 이슈를 만나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엑스지의 힙노타이즈. You're running from where you can't escape. Come my way. I'll put you under some kind of state. Astray. So watch me hypnotize you with my eyes. Make you fantasize about me tonight. I'm hypnotizing. You'll be back to feed your appetite. Swirling hypno disco illusion. My command becomes your reason. In your consciousness, now your mind is of no consequence. I bet you never seen a girl so confident. Cut the compliments, that's just common sense. So watch me hypnotize you with my eyes. Make you fantasize about me tonight. I'm hypnotized.
두 번째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은 당시 조선 팔도를 뜨겁게 휩쓴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SNS가 있다면 조선시대엔 팔도 강산을 뜨겁게 달군 입소문이 있었죠. 오늘은 그중 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제철이 아니더라도 하우스에서 생산한 귤을 사계절 내내 손쉽게 맛볼 수 있죠. 하지만 이 흔한 귤 한 알이 조선시대에서는 하늘이 내린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귤은 삼국시대부터 자라나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제주도와 아래 지방의 따뜻한 바람과 햇살 아래서만 자라났습니다. 아래 지방에서 육지까지 귤이 이 거친 바닷길과 산길을 건너오다 보면 열의 아홉은 상해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귤은 왕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귀하디 귀한 과일이었다고 해요. 달콤한 이 과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선조들은 한양의 귤나무를 옮겨 심으려 여러 차례 눈물겨운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정도로 귤은 까다롭고도 고고한 존재였죠. 성종이 그렇게 아꼈던 원숭이처럼 이 귤 역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습니다. 임금조차 마음껏 먹기 힘들었던 이 귤이 유생들의 손에 쥐어지는 특별한 날도 있었어요. 이름하여 환감제. 왕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노란 귤을 나누어주고 이날을 기념해 시험을 치르는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귤과 시험을 맞바꾼다니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좀 무시무시한 제안이죠. 교수님이 강의실에 귤 한 박스를 들고 오셔서 다들 상큼하게 귤 하나씩 먹으면서 쪽지 시험이나 볼까?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니 유생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귤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에 침은 고이지만 이 귤의 가치에 부합하는 시험 결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직 과일 하나를 기념해 시험까지 치른 건 이 귤이 유일했습니다. 명종 때 시작해 19세기 말까지 무려 300년이나 지속된 이 시험은 유생들에게는 일종의 수능 대박 독려 이벤트이자 최고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왕들은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귤을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귤을 받은 신하들은 너무 기뻐 귤의 향기를 찬양하는 시를 쓰기도 했고요. 먼 유배지에서 고독과 싸우던 다산 정약용도 귤껍질의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고단한 심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빛의 귤 뒤에는 백성들의 눈물이 깊게 배어 있어요. 귤나무 하나를 군사가 지켜야 했을 만큼 귤 그 자체는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정작 귤을 키우는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수탈을 가했거든요. 오죽하면 제때 귤을 바치지 못하면 가혹한 벌을 받아야 했던 백성들은 귤나무를 원망스러운 나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관아의 눈을 피해 멀쩡한 귤나무를 말려 죽이거나 뽑아 없애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향기롭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귤이 또 누군가에겐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대상이었던 셈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까먹고 있는 귤 하늘 속에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코너의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귤 향기를 떠올리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페더 엘리아스의 페이퍼 플랜. Crash and break before it gets to you. Don't know how, but feels like a dream. I'm not delusional. Lost the ability to speak. It's so unusual. Ever since that day in the park when we talked, I kept on thinking about what we could be. Dream about a late night,
walk up to you. It's like I'm paralyzed. 'Cause I've been staying up late every night thinking about it. Is it just me or do you feel it too? Dream about a late night, red sky, your hand in mine. Oh, don't know if you think about me. Think about. I'ma send a paper plane. I hope it flies your way. That it don't crash and break before it gets to you. Right now I'm too shy to say what I have found for day. It's easier this way. You got me stuck in a daydream. I don't wanna wake up, 'cause it feels amazing and I can't get enough. Yeah, sometimes I wonder, am I stupid or not? But I hope it gets to you. I'ma send a paper plane. I hope it flies your way. That it don't crash and break before it gets to you. 오늘 대나무 숲에서 전해들은 조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성종의 못 말리는 사랑부터 귤을 얻기 위해 시험을 보던 성균관 유생들의 설렘, 그리고 그런 귤에 숨겨진 사람들의 눈물까지 수백 년 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곁에 조금 더 생생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무심코 들이마신 공기 속에, 그리고 귤 한 알 속의 역사의 온기는 여전히 생생하게 숨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한결 더 가볍고 친근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즙에만 열광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백성들의 노고를 알아보듯 그 힘들었던 과정도 언젠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성취 뒤에 숨은 누군가의 노고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다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의 역사 대나무 숲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 대나무 숲 제작 연출 한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다 가천대학교 힘찬 맥 뛰는 가슴 이곳에 펼쳐